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말씀드렸고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번 118회 때 시험을 보고 이번에는 될 줄 알았다는 생각을 미리 했어요. 왜냐면 18회 때 제가 넘기지만 58점을 받았는데 문제를 하나를 잘못 선택을 했어요. 대부분 18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데크플레이트 문제가 나왔었어요. 데크플레이트를 나왔는데 그게 무량판 구조하고 헷갈려가지고 2교시, 4교시를 데크플레이트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2교시 때 점수를 좀 망했어요. 그래서 18회는 떨어지고 요번엔 됐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좀 초안을 미리 잡고 합격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보면 현장 건축 현장들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좀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이제 안전기술사라는 무엇인가에 제에 대한 느낌을 하고요. 회차별 제과 점수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용어 논술 답안지 어떻게 쓰는 거하고 제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답안지 잡습 용어랑 논술을 어떻게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 그럼 맺은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시공기술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전기술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시공 쪽이나 이런 분들은 이쪽 우뇌 쪽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 숫자, 감각, 숫자, 이런 데이터 이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부분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소장이 돼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사과장이 됐을 때 이제 협력업체 사장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웃는 말이 너 왜 작업자 안 돼? 너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되던데 소장이 되어 보니까 사장이 와서 앉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차 한 잔 먹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런 거를 유도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우리 현장을 잘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는 이게 쓴 게 뭐냐면 1번, 2권이 1권이 거의 인간적인 문제가 많아요. 시트법, 건지법 뒤에 보면 이제 인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문제고 2권이 다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 그다음에 토목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앞에 있는 이 서술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개요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개요나 논술에 4줄, 6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또 자격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안전관리 쪽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렇게 대화는 되는데 또 이따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로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저씨가 안 되려면 기술적인 용어나 그래프, 도표, 숫자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짬뽕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전기술사는 인간하고 기술을 두 개를 접목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험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119에 제일 많이 본 세 과목이 종목이 건축시공, 토목, 안전기술사입니다. 안전기술사가 970명 지원해서 84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즘 뜨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점수별 회시들을 보면 117대 보면은 52점 나왔고요. 118회 때는 58점 나왔고 이번엔 61점이 나왔습니다. 117회 때는 논술 3교시 같은 게는 교수님이 찍어준 예상 문제 6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무엇을 쓸까? 일단은 교수님이 산업법 2개는 제껴놓고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근데도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개요가 안 됐어요. 그때는 용어 점수도 보면 154점밖에 안 나온 게 뭐냐? 이때는 딱 교수님이 가르치는 딱 틀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좀 나만의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답안지 패턴을 좀 정해 주셨어요. 뭐 표도 그리라, 뭐 도표도 그려라 그런 것만 가지고 가서 써보니까 돼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개요도 좀 잘 써야 되고 4줄, 6줄도 써야 되고 답안지도 좀 다채롭게 어떤 문제는 정의도 쓰고 어떤 문제는 개요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4번까지만 쓸 문제도 있고 5번까지 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표나 그림을 기술적인 문제는 표, 그림 100%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118회 때 보니까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 점수가 올라갔어요. 아유 1교시가가 딱 180점이 딱 느껴서 이때 딱 1교시 보니까 용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게 그때 된 게 뭐냐면 여기서 혹시 여기만 듣는 정규반 갖고 계세요? 정규반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옆에 분 계시면 목요일 날 수업했던 거를 수단과 방법을 안 해서 노트 필기를 구하던 자료를 구하던 무조건 자료를 구해서 자기가 습득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목요일 날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이제 현장이 진주였었어요. 진주. 그래서 한 4시간씩 와야 돼서 그거는 이제 없었고 저는 다행히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노트 필기를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지만 되고 다행히 이제 교수님께서 저같이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를 해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이제 저녁 시간까지 교수님이 그 용어를 해주세요. 하신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영어 점수가 안 나왔다. 이번에도 영어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런 분들은 꼭 목요일 수업을 꼭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저녁 때를 듣든지 그것만 해도 안 되면 노트 필기를 100% 구해서 해결하고 하면 영어 점수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논술은 아까 얘기처럼 2교시는 좀 떨어졌는데요. 1교시부터 이제 여기 3교시도 이제 쭉 올라가고요. 4교시도 쭉 올라갔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별 이제 점수별 편향을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2교시는 요번에 거의 망했죠. 150점이면 뭐 거의 망한 건데 3, 4교시 때가 논술만 본 겁니다. 205점하고 189점이 나오는데 58점짜리가 나와 있고 53점이나 55점짜리 문제들이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저도 나름대로 답안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1교시 때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18점을 기준으로 해서 망한 과목들이 있어요. 뭐 14점짜리도 있고 17점짜리고 뭐 딱 아다리 딱 걸린 문제도 있고 여기 같이 22점, 21점 뭐 이렇게 무조건 22점 이렇게 받은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1교시를 어떤 문제들이 받았냐 하면 일단은 교수님이 얘기하는 산업법은 다 버리세요. 요번에는 산업법이 바뀐 거가 이제 산업안전공단에 되면 책제로 나와 있어요. 여기 같은 분들이 다 소장님이나 단장님은 되시면 안전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서 울산에 있어서 공단에 시키면 좋아합니다. 우편을 공짜로 다 보내줘요. 책자를 보니까 단장님이나 소장님들 되시면 얘기해서 산업법 바뀐 것들을 아주 책대로 잘 만든 거였어요. 그것만 사실은 제가 솔직히 그것만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 CICS는 요거 교수님이 예상 문제로 찍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요거를 한 페이지로 미리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우리 스터디 그룹끼리 다 돌려를 봤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스터디 그룹들이 다 시험 보는 데가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1등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교수님 때문에 준비를 했건 간때고요. 요 퀵샌드나 요것도 사실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요것도 퀵샌드나 요것도 했던 거고요. 요거 안반사면 붕괴됐는데 요거 안반사면 안정성 평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답 썼어요. 요것도 교수님께서 예상 문제 찍어주신 건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띄웠냐면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답표를 해줘야 돼요. 그림도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림도 그리고 표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좀 띄워놓은 거고요. 논술에도 되면 여기 안 했지만 58점 맞은 게 뭐냐면 요것도 맨날 요즘 문제 되면 추락 종합 대책이라고 요즘 정부에서 강조하는 교수입니다. 요 그림도 교수님이 그냥 네모로 준 거를 나름대로 표로 만들었어요. 이건 아예 가지고 왔어야 돼요. 요거 사실 요 뒤에 있는 숫자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사실 손바닥에 썼어요. 솔직히 손바닥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요 앞에 거는 시험 보는 날까지. 그리고 요 뒤에는 또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만의 만든 거를 가지고 가고 대제목 잡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하고 요거 끝나고 요거 논술반, 심화반이 채점반 첨삭하는 부분에 되면 합니다. 그리고
전에 요거 제가 좀 돌릴게요. 제가 55점 받은 게 있습니다. 요거 55점 여기 보면 여기 55점 표현을 못했는데 요거 마시면이 요 문제가 뭐냐면 정전기 화재에 대해서 그거를 쓰라고 했는데 답은 그겁니다. 화재가 났으니까 요번 오늘 수업 받은 시트법에 대해서 ABCD 등급하고 화재가 났으니까 등급 편별해서 보수 보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3페이지에 썼습니다. 3페이지. 교수님이 수업 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도 사실은 교수님이 나중에 특강 때 그림 그려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일단 특강 드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더니 55점 나왔습니다. 앞에 뭐 정전기에 대한 뭐 메커니즘, 화재 사실 저 내용 잘 몰랐어요. 근데도 썼어요. 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55점 주더라고요. 요것들은 좀 망한 것들은 보니까 그림도 좀 적당히 하고 사실 2교시 때 제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좀 망한 거는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점수 잘 나올 것들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9회 때 합격을 했냐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일단 산업부 문제는 되도록 고지를 안 했습니다. 1교시 때 산업부 문제 중에서 제일 안 써야 될 게 뭐냐면 표준 한장 요번에 난간 나왔습니다. 그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70명 지원해서 840명 중에서 그 7번 문제를 내가 볼 때는 800명 이상이 다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뭐 일본의 웨버라는 그것도 사실은 뭐 일본 책이니까 그것도 안 골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안전 동기 감소성 그것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에 제가 토목이 아니다 보니까 세그먼트에 대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써서 그래도 5번이 그래도 잘 써서 그냥 땜빵을 할 생각으로 썼는데 그거 딱 18점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부 문제는 되도록 쓰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술자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내가 엔지니어다 하면 근데 엔지니어가 그냥 뭐 공사과장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 있으면 현장 소장이거나 아니면은 본사에 있으면 보면 내가 임원 정도는 된다라는 써서 이런 냄새를 좀 풍겨줘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대제목도 항상 5번까지 교수님이 하다 보니까 숙제할 때 보면 다들 5번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다들 5번까지 쓰면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한 13문제짜리를 한 막판에 이렇게 문제를 내주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답안지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4, 5번도 그렇다고 5번에 쓸 자기만의 주장의 생각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4번에 쓰고 3번이나 4번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 있는 문제를 다음 5개를 골라서 처음에 3개를 쓰고 뒤쪽에 2개를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 보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딱 보면 이렇게 되면 답안지를 처음에 여기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쓰게 돼 있어요. 딱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여기하고 요 다음 자까지는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쓰는 거에서 답안지 채점자들한테 내가 좀 아는 놈이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용어에 대해서 아는 놈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 B 거는 잘 모르겠어요. 좀 모르는 거 써야죠. 잘 하는 거 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고 다음 장이 왼쪽에 쓰게끔 딱 정리가 됐을 때 그 두 문제는 잘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문제도 안배를 좀 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페이지만 작성하자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쓰면 답안지가 허접해질 수가 있어요. 그림 뭐 이상한 거 그리지 마시고 진짜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나만의 생각을 나는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지 그걸 막 12페이지, 막 13페이지 뭐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럴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는 문제 같으면 맨 마지막 문제 정도는 한 페이지 한 반 정도 가셔도 좋은 게 뭐냐면 나 이렇게 성실하게 답을 쓰고 있다. 답안지 채점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 이건 이제 용어 분석했고요. 논술은 1페이지 각 페이지마다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1번하고 3페이지만은 나만의 그림을 자기만의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뭐 토목사, 흙막이, 콘크리트 요거 보면 다 교수님이 나중에 수업을 하실 건데
교수님 했던 수업 중에서 자기가 그 그릴 수 있을 수준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교수님이 해주는데 그거를 나 자신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요 권련을 충실히. 저도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는 정말 잘하신 분들은 6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회차에 그 합격하신 우리 김기용 단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개요만 보면 거의 진짜 합격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진짜 답안지 간지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글씨도 안 되죠. 생각도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림도 해서 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개요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교수님도 얘기처럼 나만의 좀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사성 문제 및 정제 병책에 신경을 쓰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나중에 해주겠는데 뭐 아까 같이 이제 요즘에 추락을 했으니까 뭐 그런 것 좀 자기가만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프트카가 접대 속초에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그 시사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떨어졌네 그러면 그래 한번 리포트 한번 작성해보자 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아까 같이 CRCS도 올해 7월에 바뀌었으니까 한번 작성해보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술사 공부는요 제대로 시작하고 공부하고 시험은 무조건 쳐야 되고 합격한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작은 일단은 회사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회사 분위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요. 가족한테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애가 셋인데 제가 막둥이가 5살입니다. 그래서 1년간은 너랑은 못 놀아주겠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챙겨야 되는 게 문제면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이 머리가 굳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씩 조깅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딱 한 140일 정도 남았나요? 내년 한 2월 1일이나 2월 8일 날 아마 시험 날짜로 생각을 하는데 첫 시험은 무조건 4교시까지 버티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고 나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공부합시다. 학원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 나오면 좋은데 정규반, 심야반, 모의고사, 특강 다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답안 노트를 스터디 그룹에서 구했고요. 그다음에 특강 모의고사도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 그룹도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5명이 하고 있는데 그 스터디 그룹의 그 숙제 좀 이따 그건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매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 당연히 하는 거고요. 교수님 눈에 들어야 됩니다. 교수님 눈에 들어야지 교수님이 첨삭이라도 조금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교수님 눈에 들면 수업 끝나고 사실 교수님하고 술 한잔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애정이 가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고요. 그리고 저도 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은 학원에서 먹으면 됩니다. 숙제 다 하고 술 먹고 싶으면 하고 나서 나 스터디 그룹끼리 끝나고 5시 반에 먹어서 막차 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필기는 필수라고 쓴 게 뭐냐면 교수님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리고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이 노트 저도 이제 요번 3사이클 동안에 노트 필기를 항상 다시 다 정리를 했어요. 집에 가면. 요건 좀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은 무조건 치고요. 68,000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딱 10만 원씩 걸립니다. 차표 끊고 점심 먹고 그러면 10만 원씩 끊는데 일주일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학원비보다 더 나오더라고요. 교통비가.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은 쓰고요. 4교시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 안배는 기본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있지만 펜 쓰는 법 그런 것들도 해서 체력 안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합격 발표 전까지는 노는데 어떻게 노냐? 학원 숙제는 하고 놉니다. 학원은 숙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 됐으면 내가 혹시나 나도 붙을까라는 생각에서 공부하기 진짜 쉽습니다. 4교시까지 쓰고 나면 혹시 나도 그림 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막 이런 생각인데
노는 도중에도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는 하고요. 제가 제일 하는 게 복기입니다. 복기를 필수적으로 해서 이게 복기를 정말 저도 요번에 119회 때 복기를 하는데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저도 그 교수님 가장 필수적인 균열 허용폭의 숫자가 2개가 틀렸어요. 쓰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기를 하기가 싫어요. 근데도 복기를 해야지 자기가 했던 게 늡니다. 진짜 이건 제가 하는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디안 기후제라고 이 시험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인디안들이 비가 올 때까지 하듯이 이 시험을 하면 합격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지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수업 듣고요. 일요일 날은 현장 내려가서 노트 필기 다시 다 작성합니다. 개판 쓴 거, 지금 쓰면 막 날린 거 이쁘게 깔끔히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첨삭한 거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그럼 그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은 뭐 하냐? 학원 용어 4개 무조건 작성합니다. 회사에서는 뭐 하냐? 인터넷 볼 때 다음 네이버 이런 거 안 하고 용어 문제, 논술 문제 혹시나 자료 찾을 거 이날 다 인터넷에서 다 찾습니다. 프린트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논술 한두 개 해서 이제 한두 개 하면 딱 끝나는데 항상 화, 수, 목 중에 꼭 술 먹는 약속이 생깁니다. 뭐 현장 가시면 뭐 이틀 먹을 때도 있고요. 하루 먹을 때도 있고 하여튼 내가 아무리 안 만들려고 해도 꼭 술 먹을 나해서 진짜 요게 제일 힘들었고요. 수요일 날은 스타디 용어반 4개물을 잤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스타디끼리 1권을 공부를 하면 2권을 까먹고 2권을 하면 1권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1권 할 때 똑같이 교수님처럼 4문제를 하고 논술 2문제를 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용어 2개, 논술 하나고 시간이 되면은 뭐 다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다 하는 목표로 해서 수요일 날은 대부분 용어 스터디 했고요. 목요일 날은 또 스터디 논술 하고요. 그러면 술을 조금 먹거나 하면 이게 딱 끝나거나 아니면 이게 밀리면 금요일까지 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시간이 나오면 이제 목요일 날 수업 들은 분들이 노트를 보내줍니다. 스터디 했던 거를, 여기 교수님 했던 거. 그러면 심화학습 노트 보고서 다시 쓰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애기 한번 얼굴 보려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저는 일주일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용어 답지 요령은 대제목 4개는 저는 어떻게 됐냐면 묻는 문제가 많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설치 조건이나 여기 직문화 같은 이게 쓸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제목 4개 가서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학원에서 얘기하는 대제목 5개 정도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도 여기 보면 동그라미도 있지만 여기 개요 안 된다고 이렇게 긋고 있죠. 교수님께서 이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의가 2개 있던 문제는 이렇게 뭐 2줄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쓰는 법을 제대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기술적 문제는 플로우 차트 그림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기술자다. 내가 건축 현장에 있는 소장이라는 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티를 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뭐 대제목도 이렇게 자기만의 대제목을 한번 5분 대제목 맨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제목도 한번 이렇게 쭉 나름마다 시간 날 때 뭐 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저같이 거룩한 말도 써야 돼서 뭐 직무 거동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대제목도 잡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논술도 저는 이제 잘 안 되는데 대제목을 첫 페이지에 3개 가질 때도 있고 4개 잡을 때도 이게 연습을 해서 개요도 사실 저는 이게 개요가 잘 안 돼서 6줄 쓰신 것들은 남의 거를 못 올리겠다. 그래서 제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6줄짜리도 만들어 보시고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시면 단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공무원 하시는 분, 그다음에 국토부에 가시는 분들은 이게 6줄이 됩니다. 진짜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거룩하게 써주셔야지 1페이지 먹고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서 막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나만의 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도 대제목을 2개 가질 때도 있고 3개 가질 있고 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또 3개 가질 때도 있고 4개 가질 때 이렇게 자신만의 거를 좀
체계를 해서 언제 뭐 어떤 문제가 나왔어도 이런 거를 섞어 쓸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는 초보자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초보자가 해서 죄송합니다. 학원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가능하면 목요일 심화반 무조건 나오십시오.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목요일 못 나오는 게. 그래서 스터디 그룹 하는데 양해도 구하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직강을 듣는 게 최고지, 아무리 남의 노트 필기를 보더라도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얘기를 못 들어서 하고, 출석해서 요거 끝나고 또 5시부터 6시 끝날 때까지 하시면 무조건 다 수업을 들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숙제는 무조건 하십시오.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숙제는 무조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회사 일을 좀 조금 못하더라도 숙제는 무조건 하고 스터디 그룹에서 서로 답안지를 돌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세 번째 노트 필기를 충실히 하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교수님 눈에 들기 위해서 앞자리도 앉고 커피도 갖다 드리고 첨삭도 열심히 받고 가끔 끝나면 교수님하고 술자리를 가져서 눈에 들어야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더 해줍니다. 사람이라 교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패턴을 천천히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교수님을 믿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관자들한테도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뭐 영어도 이렇게 있는데 그 합격자분들한테는 이제 여기도 좀 저랑 같이 친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자기의 그 답안지를 봤을 때 남들한테 감동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남들하고 차별될 수 있는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이건 뭐 먼저 제가 뭐 스터디 그룹에서도 먼저 했지만 다음에 뭐 만나면 되기 때문에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다음에는 120회는 요번에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 얘기했지만 120대는 사람을 좀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번에 또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 숫자를 못 채워서 그러니까 열심히 조금만 하시면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